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민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 이름은 먼저 정의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아까 무슨 학과라 했죠? 정치외교학과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이고, 여기는 제 별명과 제 취미 그리고 제 좌우명을 한번 담아봤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올라프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저는 축구 보는 거랑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 좌우명은 아낌없이 사랑하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정치나 외교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치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 두 번째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실 많이 어렵죠, 내용들이. 근데 여기 첫 번째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 자, 여러분들 학급에서도 친구랑 막 싸우기도 하고 누가 막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친구가 다툼을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정의가 될 수 있다,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 친구들은 축구하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축구할 때 여러분 공을 상대편이 막 뺏으려고 해서 파울이 났어요. 그러면 심판이 이제 이 공은 너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축구에서 이런 상황도 일련의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정치가 여러분께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정치에 대하여.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란 자신의 이익을 시작으로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치를 배우는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어떤 분야로 과목들이 나눠질까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정치를 약간 구분해 봤어요. 정치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로 나뉘어져요. 사실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데, 국내 정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 대통령이나 국회, 또 뭐가 있을까요? 의원,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정치에 포함될 수 있고요. 국제 정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유엔이나 아니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국제적인 국가들이 연관되어서 국제사회에서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자를 국제 정치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겹치는 부분에 외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와 외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외교학과 과목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렇게 색깔들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사실 하얀색들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담겨 있어요. 보시면 정치 사상, 그리고 북한 정치 외교론이라던가 정치학 개론, 국제관계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한 국가의 특정된 그런 외교나 그 정치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다던가, 아니면 그 정치나 외교에 관한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런 한국 정치사나 국제 정치사 같은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역사나 아니면 사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나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제관계론이나 유럽 정치론 같은 사실 많이 없는
다른 학교들에 많이 없는 과목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왜 저런 게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보라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그게 정치와 생명, 정치와 종교, 정치와 예술입니다. 솔직히 생명, 종교, 예술이 정치랑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정치와 다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치외교학과에는 누가 오면 좋을까를 이제 볼 건데요. 사실 정치외교학과 하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정치인이 되고 싶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거나 뭐 외교관 아니면 하여튼 뭐 이렇게 정재계 아니면 공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학문과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경험들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쓸모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직군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정치외교학과에 오면 좋을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 일단 정치외교학과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뭘 제일 많이 해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치외교학과에 와서 얻는 건 말빨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정치외교학과에서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 말과 글이 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배우면 10만큼 말할 수 있다. 저희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나운서나 기자 같은 언론직 그리고 홈쇼핑 호스트 같은 사람들도 직군으로 나가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강사 이렇게 말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조하고 싶은 사람. 창조하고 싶은 사람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연구원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처럼 뭔가 공부하고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학술적인 내용 그리고 자기가 뭐 대학에 다니면서 그리고 경험한 내용들을 그 전략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하는 직종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하고 싶은 사람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종도 종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일단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뭐 활동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정치인이나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시민활동가 등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세 분야를 보듯이 그러니까 사회의 각종 직업에 정치외교학과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외교학과 너무 어렵다, 너무 딱딱하다, 고지식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오는 사람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외교학과에 오면 흥미를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는 학문이 정치외교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나에 걸리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명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정치외교학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치를 가장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나 외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일상생활이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을 나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왜 넣었냐면 사실 불평등을 표시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불평등이라는 개념 자체에 조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정치나 사회, 외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길을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는 것까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평등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서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급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학급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그리고 뭐 선생님이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되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자 정치외교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불평등보다는 조금 더 국제적인 사회에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국제기구들,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것들이 몇 개 있겠죠? 이런 국제기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유네스코 그 세계 유형 문화유산 이렇게 등재되는 것들이나 UN 뭐 UNDP 이런 것들을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런 국제기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국제관계나 아니면은 뭐 빈곤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그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 정치외교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정치나 아니면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조금 더 전문적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성적이나 입시 이런 거에 맞춰서 가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더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읽을 줄 아시나요? What I must do.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요. 아까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해야 하냐?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냐? 친구들이랑 안 싸워야 하냐? 솔직히 저희가 이제 중학생 분들이니까 초등학교 다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잔소리예요. 맞죠? 근데 고등학생을 제가 만나보니까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형 누나들은 공부를 1번으로 꼽더라고요. 이거 다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생활하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세 가지 사실 잘 못 고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거를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요.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넌 이걸 해야 해, 넌 이건 하지 말아야 해. 우리는 이걸 먼저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16살, 그러니까 중3이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나 사회, 외교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진로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쯤 되고 이제 사춘기를 거치게 되니까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게 이게 맞는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친구들이랑도 되게 많이 놀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학교 때는 겪지 못했던 되게 압박감과 그리고 입시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나 아니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잊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도 가지 않은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한 이후에는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공부가 필요 없는 직업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면 그에 대해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면 그 다음에 내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사실 게임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성공 사례를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게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저는 필수적으로 요한다. 그런 걸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테 좋은 내용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더 저희 학과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에 보듯이 시그널 보내기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학교나 아니면은 뭐 수업이나 이런데 굉장히 많은 진로 수업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체험 활동들이 주변에 많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청소년 센터나 아니면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뭐 대학교 멘토링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언니 오빠들이랑 놀 생각만 하고 뭐 아니면 진로센터 와서 보드게임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저는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길 바래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게 시그널 보내기라는 의미가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정한 거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대학생 멘토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 진로 선생님이라던가 진로 센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학생 멘토 강연이나 아니면은 진로센터에서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을 때는 적극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 강연을 보고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나도 저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정치개혁과에 조금 관심이 생긴다. 아니면은 정치개혁과를 지금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등학교가 걱정이다. 뭐 이런 모든 고민들 뭐 진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진로나 질문, 일상 이런 데에서 모든 고민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 이제 이메일과 인스타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효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메라 보고 저도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긴 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의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